순서를 좀 바꿔서요. 그 215페이지 실전 예상 문제 점유권, 소유권, 풀고 용유권 볼까요? 215페이지 실전 예상 문제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1번 점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목적물에 대한 직접적 실력 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유권이 인정될 수 없다. X죠. 뭘 생각하면 되죠? 간접 점유를 생각하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임대인과 같은 간접 점유자는 사실상 지배 안 해도 뭐가 인정되죠? 점유권이 인정되죠. 2번 점유권은 상속할 수 없다. 물론 뭐죠? X고. 3번 점유에 대한 권리의 적법 추정은 동사는 물론 부동산에도 적용된다. X입니다. 왜냐하면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뭐에 하나죠? 동산에 하나입니다. 4번 점유자가 기망을 당하여 점유물을 인도한 경우, 자 우리가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려면은 침탈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망을 당했든 어떻든 간에 스스로 인도한 것은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5번 점유자가 그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뭐죠? 침탈당한 때에는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O 맞는 질문이죠. 이번 문제 점유의 관념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걸 찾는데 답만 볼 건데 1번 보시면 점유권도 대리인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이때 본인은 간접 점유권을 취득한다. X예요. 왜냐하면 대리인이 사실상 지배했다면 본인이 사실상 지배한 거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간접 점유가 아니라 뭐가 돼요? 직접 점유해야 되기 때문에 1번이 뭐죠? X가 되는 거죠. 잠깐만요. 해설 점유권의 요소인 사실상 지배는 사실관계이므로 법률행위에 인정되는 대리가 있을 수 없다. 해설이 잘못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해설도 타당한 면이 있긴 하지만 대리인이 점유하게 되면 누가 점유하는 거죠? 본인이 점유하는 거고요. 본인은 간접 점유하는 게 아니라 뭐죠? 직접 점유하는 겁니다. 따라서 1번은 뭐죠? X죠. 3번 문제입니다. 점유의 태양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자주 점유인지 타주 점유인지는 객관적 외형주로 결정해요. 따라서 매매 계약이 있으면 자주고요. 매매가 무효래도 자주예요. 다만 무효임을 알면서 하면 뭐죠? 타주예요. 또 처분 없는 권한 없는 자로부터 매수해도 뭐예요? 자주인데 처분 권한 없는 줄을 알면서 매수했으면 뭐죠? 타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1번 처분 권한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잘 알면서 토지를 매수했다면 자주 점유가 아니라 타주 점유이기 때문에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넘기셔서 2번 타주 점유를 상속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타주면 아들도 뭐죠? 타주입니다. 이게 뭐죠? 원칙이죠. 따라서 비록 내심으로 당의 부동산에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점유는 타주 점유이다. 맞는 질문이죠. 3번이 X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땅에다 묘를 설치했다면 자주 점유가 아니라 타주 점유거든요. 따라서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 기지를 점유하는 게 그 점유는 자주 점유이다. X가 되겠죠. 4번 명의 수탁자의 점유는 물론 뭐죠? 타주 점유고 그 다음에 5번 자 이것도 중요한데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하면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어요. 그러면 5번 질문에 나오는 것처럼 매도인이 매매 대금을 다 받았다면 이제 그 사람에게는 뭐가 발생했죠?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주 점유가 아니라 타주 점유고요. 5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 갑은 아기로 10년간 점유한 후 을에게 점유를 이전하여 을은 5년간 선유로 점유하였다. 병이 다시 그 점유를 승계하여 10년간 섬유로 점유하였을 때 특정 승계인인 병의 주장으로서 옳은 것은 나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갑이 몇 년을 점유했죠? 10년. 그 다음에 을이 몇 년이죠? 5년. 그 다음에 병도 그 승계받아서 몇 년이죠? 10년. 이렇게 됐고, 특징은 갑이 뭐죠? 악입니다. 그 다음에 을은 뭐죠? 선이고, 그 다음에 병도 뭐죠? 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병은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전 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데,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게 되면 뭐가 되죠? 하자가 승계가 돼요. 그럼 만약에 자신만의 점유 10년을 주장했다면 뭐가 되죠? 선의 10년. 또 을과 합산해서 뭐죠? 15년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때도 뭐죠? 을도 뭐죠? 선이니까 이것도 뭐죠? 선의 15년. 만약에 갑과 합산해 가지고 총 몇 년을 주장할 수도 있어요? 25년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때는 뭐가 승계가 됩니까? 하자가 승계가 되기 때문에 악의 뭐가 돼요? 25년이 되거든요. 그러면 병은 선의 10년이나 선의 15년이나 악의 25년이나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5번 보시면 선의 점유 10년 내지 15년 또는 악의 점유 25년 중 어느 것이라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뭐죠? 맞는 지문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앞점유자와 합산해서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합산해서 주장하게 되면 뭐가 돼요? 하자가 승계가 됩니다. 5번 문제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문제는 대단히 뭐죠?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옳은 것을 찾으러 가거든요. 기억.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다. 맞는 질문이고, 2번 필요비는 과실 수취했으면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니까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자 과실을 취득한 경우는 그 상한을 청구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2번 멸실 회전됐을 때 선이 이고 거기다가 자주 점유하지만 현존유익이죠. 따라서 악이라면 따질 필요 없이 손해의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 다음 1번 사용이익도 당연히 뭐죠? 과실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맞기 때문에 1번이 답이죠. 6번 문제입니다. 점유자의 과실 취득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자가 뭐냐면 선의 점유자입니다. 2번 이 경우 점유자는 선이면 좋겠고 그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까지 요하지는 아니한다. 이건 뭐죠? X입니다. 우리 판례는 선이 이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까지 필요해요. 근데 참고로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까 정리했던 것처럼 선이면 뭐가 있어요? 과실 수취권이 있다 정도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답은 2번입니다. 3번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고요. 4번 폭력 음배에 의한 점유자는 악의 점유자처럼 과실 수취권이 없고요. 그 다음에 5번 건물의 사용이익도 과실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비용 상한 청구권인데 1번은 개념이죠. 보존비용, 수리비는 필요비, 개량비용,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는 뭐죠? 유익비고. 2번 점유자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요비 청구하지 못하고요. 넘기셔서 3번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까지 맞는데 점유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누가 선택합니까? 회복자가 선택합니다. 항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임대차다 그러면 임대인이 선택하는 거고요. 지상권이다 그러면 뭐가요? 지상권 설정자가 선택하는 거고, 전세권이다 그러면 누가요? 전세권 설정자가 선택하는 겁니다. 4번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은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필요비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8번 문제 답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4번 보시면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는 필요비 전액을 회복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는 일체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X입니다. 통상의 필요비만 청구하지 못해요. 특별 필요비는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면 되겠고요. 남의 집 개를 제 개인 줄 알고 열심히 키웠는데 요 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강아지가 예를 들어서 5마리를 낳았다. 그리고 얘가 2달 동안 키웠는데 사료값이 얼마 들었냐면 2달은 너무 짧은 거 5개월 키웠는데 15만 원이 나왔고요. 요 개주제에 또 감기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비가 얼마 나왔냐면 개 치료비가 비싸죠. 그죠? 20만 원이 에이 개 치료비 20만 원짜리 있지도 않아요. 기본이 90, 80 그래요. 90만 원이 들었다. 근데 개 주인에게 뭐죠? 요 개를 어떻게 해요? 반환하게 됐어요. 그러면 선의 점유자는 뭐가 있습니까? 과실수취권이 있으니까 강아지는 뭐 할 필요 없어요? 돌려줄 필요가 없고요. 과실수취했으니까 통상의 필요비는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니까 사료값은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병원 치료비는 이건 뭐죠? 통상의 필요비가 아니죠. 이건 뭐죠? 특별 필요비니까 90만 원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가 포도를 한번 확 집어먹었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피똥을 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끌고 갔더니 치료비가 한 150만 원 들 거래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치료비가 아깝다고 개를 데려가면 이 개는 죽을 거고 당신은 완전히 그 개를 학대하는 나쁜 주인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 수의사가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를 맡기고 갖고 5일 만에 147만 원을 들였어요. 와, 눈깔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이건 이제 한 몇 년 됐어요. 또 제가 또 고양이를 키웁니다. 고양이 키우는데 저번 주에 고양이 개가 사료를 안 먹어요.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안 먹어서 병원 갔더니 고양이 주제에 취장염이 걸렸대요. 취장이 어디죠? 그래가지고 또 한 4일 입원했는데 82만 원. 그래가지고 현금 주겠다 깎아가지고 72만 원 주고 고양이를 찾아왔어요. 사람 치료비보다 개 고양이 치료비가 더 들어요. 아유, 예? 예, 보험이 안 돼서 그러나 봐요.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저도 이제 만약에 그 개나 고양이를 키우기 전에 얘기 들었으면 미친놈 지랄하고 있네 이랬을 것 같은데 키워보니까 또 이게 안 그렇더라고. 고양이로 싼 거죠. 그러니까 강아지는 140만 원인데 얘는 72만 원 줬으니까. 근데 그 140만 원짜리 그 고양이 그 병원은 좀 좋은 데 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개를 키우고 고양이 키워보니까 그 동물병원은 좋은 데보다는 수의사가 선생님이 좀 연세가 좀 있으셔야 돼. 임상 경험이 좀 많아야 돼. 예, 그래 약간 젊은 친구들이 하면은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냥 먼저 검사만 그냥 막 이빠이 해야 되고 막 그리고 한 50주로 넘어가야 이제 약간 좀 어떻게 이거 그냥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면서 좀 싸요. 그래서 이번에 고양이는 좀 임상 경험 있는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 갔더니 좀 싸게 나왔어요. 72만 원. 아유 참. 제가 개를 원래 안 키웠는데 그 개 키운 거 두께요. 서울에서 수강생분이 저한테 개 한번 키워보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얘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개를 하나 다음 주 갔더니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개를 들여다 놨는데 저희 집은 낮에 아무도 없으니까 이 개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보가 짝을 맞춰주면 괜찮다 생각해가지고 애견샵에 가가지고 데려온 애는 암놈이었는데 순놈을 사왔어요. 그래서 짝을 맞춰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괜찮더라고요. 지들끼리 잘 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갑자기 TV 보다가 그 TV 동물농장에 뭔가 보다가 고양이를 키워야 되겠다는 또 강한 계시를 느껴서
고양이까지 데려와가지고 3마리가 됐으네. 예. 예. 아, 거기 뭐 개고양이요? 어. 아. 근데 제가 개하고 고양이 키워보니까 고양이가 더 이뻐요. 그 고양이가 좀 묘한 좀 매력이 있더라고요. 요새는 또 고양이 인기라고 하긴 하던데. 또 오늘은 또 제가 그 펜션 오냐는 거 아시죠? 저희 펜션에다가 새끼 그 뭐지 새들이 집을 줬어요. 집을 줘가지고 새끼를 5마리를 낳았어. 새가 뭔 종자인지는 모르겠어요. 참새는 아닌데. 아 근데 이름이 또 한 놈이 또 떨어졌어. 그 위에서 또.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집어서 또 올려주고. 9번입니다. 점유보호청구권이죠. 일단 점유보호청구권에 대해서 3가지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첫째, 침탈이 존재해야 된다는 점. 2번째,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다는 점. 그 다음에 3번째, 점유보호청구권 행사기간이 제한이 있어요. 1년 동안만 행사할 수 있는데, 요 1년은 소멸수요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다. 그 다음에 출소기간. 그래서 우리 시험 보면 거의 유일합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기간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고요. 얘만 출소기간이 얘기죠. 그래서 나머지 기간들은 출소기간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가 돼요? X가 되고 요 3가지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문제 보죠. 기억. 점유의 방해를 받은 점유자는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방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된다. 정확히 뭐죠? 맞는 질문이죠. 니은번 조심할 건데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 점유자는 방해 예방과 손해배상 담보 틀렸어요.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는 점유권뿐만 아니라 소유권 모든 물권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방은 예방이나 담보 둘 중에 하나만 하고요. 둘 다 한다는 지문은 다 뭐가 돼요?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디귿번 점유자가 사기에 의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맞아요. 왜냐하면 사기당했든 어떻든 간에 스스로 인도하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요. 1번 점유자가 점유에 침탈을 당한 경우 침탈자의 선의의 매수인으로부터 악의로 이를 전득한 자에 대해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X에. 일종의 차단료죠. 그러니까 선의의 특별 승계에게는 뭐 하지 못해요? 행사하지 못하니까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선의자가 껴있었죠. 그죠? 따라서 그 우회자가 악의자라더라도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는 없고요. 미음번 점유 회수 또는 점유 보유를 위한 청구권은 그 사유일의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또는 재판으로 행사할 수 있다. X죠. 출소기간입니다. 소송을 뭐 할 수 있어요?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해되는 거죠. 10번 문제 점유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아까 했죠. 그죠?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유로 패소하면 언제부터 악이죠? 소재기 시부터 악이죠. 2번은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뭐죠? 추정한다죠. 3번 필요비는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으니까 점유자는 선의여야 한다. X고. 4번 선의의 자주점유 선이고 자주면 어느 범위 내세요? 현존이익이니까 현존이익 배상만으로 충분하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간접점유자는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력구제권 인정되지 않죠. 답은 뭐죠? 4번만이 답이죠. 넘기시면 또 소유권하는 문제가 나오죠. 자 11번인데 주의 토지 통일권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좀 있긴 해요. 틀린 걸 쳤는데 1번부터 보시면 자 주의 토지 통일권은 언제 있는 거죠? 맹지 갇힌 땅이거든요. 그러면 공로로 출입할지 안 할지는 할 수 있는지는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요. 1번
기존 통로가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통행권이 인정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그 범위는 현재의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결정이 돼요. 따라서 건축법에 나오는 도로폭 규정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폭 등에 관하여 제한 규정이 있다면 반사적 이익으로서 포위된 토지 소유자에게 이와 일치하는 통행권이 인정된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주의 토지 통행권은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인정이 돼요. 따라서 3번 좀 더 편리하다, 좀 더 지름길이다 이런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맞는 질문이 되고요. 4번 주의 토지 통행권 인정되더라도 보상은 해줘야 돼요. 다만 그동안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사람에게는 새삼스럽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물론 근거는 뭐죠? 신의 성실의 원칙이겠죠. 따라서 5번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 허락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5번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인한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은 직접 당사자 간에게만 적용되고 특정 승객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5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12번입니다. 다음은 소유물 반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냥 물권 청구권을 정리하면 되겠죠. 첫째, 물권이 존재해야 된다. 누가요? 주체. 그렇죠? 두 번째, 상대방은 누구를 말하죠? 점유자를 말하는데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필요 없고요.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직접 점유자든 간접 점유자든 따지지 않는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건물의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오히려 간접 점유자, 소유자에게 행사할 수 있고요. 임차인과 같은 직접 점유자는 행사하지 못한다는 거 주의하지 바라고 가장 중요한 논점이 이거죠.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반드시 뭐예요? 물권자여야 되는 거죠. 자, 12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침탈은 필요 없다는 얘기 나와 있고 2번 상대방은 점유하고 있으면 되고 그 사람에게 뭐죠? 고의나 과실은 필요가 없고요. 3번 선의 특정 승객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거는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에만 적용되는 문제죠. 4번 점유자가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 뭐가 있을까요? 지상권이다. 임차권이다. 그러면 당연히 소유자의 반환 청구를 어떻게 해요? 거부할 수가 있고요. 5번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의 청구는 점유를 상실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X죠. 다시 말하면 1년이라는 제한은 뭐에만요? 점유권에만 있고요. 소유권에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13번입니다. 점유 취득 시효인데 3번 보시면 시효 기간 중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을지라도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점유 개시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언제죠? 취득 시효 완성될 당시 소유자입니다.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14번입니다.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 1번 행정재산은 취득 시효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공용 폐지가 되면 일반 재산이 되고 그래야 비로소 취득 시효할 수 있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질문이고 2번 토지의 일부에 대한 취득 시효도 가능하고요. 3번 미등기 부동산이든 뭐든 등기를 해야 비로소 뭐죠?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4번 완성 전에는 포기할 수 없지만 완성된 후에는 포기할 수가 있고요. 5번 아까 말씀드렸죠? 등기라면 소유권을 갖습니다. 언제로 소급해서요? 점유 개시시로 소급해서요. 따라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넘기셔가지고 15번입니다.
갑 소유의 X 토지를 을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 시효 기간이 만료됐으나 을은 등기하지 않았다. 그 후 갑은 병과 X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1번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에도 을이 평원 공연한 자주 점유가 20년 이상 계속되었다면 또다시 취득시효가 완성됐으니까 을은 병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O 맞는 질문이죠. 2번 갑병 간의 토지 매매액의 원칙적으로 유효하므로 병은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다면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맞죠.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죠. 3번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을 청구한 후 갑이 X2를 병에게 매도 이전 등기 경유했다면 을은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고요. 4번 만약에 적극 가담했다면 그때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니까 병은 소유권을 갖지 못하고요. 5번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죠. 물론 그것이 미등기 부동산이든 그런 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6번이죠. 등기부 취득시효에 관한 가장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보시면 갑은 A 소유 부동산의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면 A에서 갑으로 서류가 위조가 돼서 뭐가 됐어요? 등기가 됐으니까 을의 등기는 뭐예요? 무효고 을은 뭐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없는 거죠. 을은 갑 앞으로 경료된 등기를 믿고 갑으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4년간 사용하다가 또한 등기를 신란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현재 그 부동산을 7년째 사용하고 있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그래서 갑이 또다시 누구한테요? 을한테 팔았죠. 팔고 을에게 뭐죠? 등기해줬죠. 그럼 을은 사용했다는 말은 등기도 하고 있고 무엇도요? 점유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을이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당장 소유권을 갖지 못하지만 몇 년 버티면요? 10년 버티면 소유권을 가질 텐데 몇 년이요? 4년밖에 안 지났죠. 그리고 또다시 누구한테 팔았습니까? 병에게 팔았죠. 그리고 병은 등기하고 있고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10년이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점유기간의 합산뿐만 아니라 등기기간의 합산도 뭐죠? 주장할 수가 있다. 따라서 앞 등기 명의자 합산해서 몇 년만 되면요? 10년만 되면. 따라서 병은 몇 년만 지나면요? 6년만 지나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되죠? 소유권을 갖게 되겠죠. 물론 문제에서는 몇 년이죠? 7년이 됐네요. 그래서 옳은 거니까 답은 4번이죠. 4번 병은 을의 점유와 등기의 승계를 모두 주장하여 A에 대해서도 소유권 취득을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가 있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17번입니다. 부합에 관한 문제인데요. 1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 자, 건물이 뭐가 됐어요? 중축됐죠. 그러면 부동산 간의 부합이니까 원칙적으로 부합하지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뭐 하잖아요? 부합하지 않고 독립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결국은 종합하여 판단한다는 지문이니까 틀린 지문은 아니겠죠. 3번 보시면 건물의 구조와 형태가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고 토지의 부합물로 볼 수 없는 미완성 건물을 건축주로부터 양수받아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그 구조와 형태 등이 건축 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건물을 축조한 경우 그 건물의 소유권의 원시 취득자는 건물의 양도인이다. X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게 지문 자체가 뭐죠? 애매한데 지금 보시면
지문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분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이르렀다는 말이 애매하긴 하지만 결국은 건물을 완성한 사람은 누구죠? 양순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으로 봐야 되겠죠. 밑에 해설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번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뭐가 됐어요? 부합됐다면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경락인은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함께 취득합니다. 이게 4번 중요한데 왜 이런 논리가 발생하냐면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종물에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뭐 임차인이 지었든 어떻게 간에 원칙적으로 부합하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리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넘기셔가지고 18번입니다. 공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부동산 공유자가 자기 지분상의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는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죠. 이 말은 공유 지분의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 중 1회는 다른 공유자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 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 관리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유물에 관한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는 지분의 뭐로서요? 과반수로서 결정하면 되니까요. 2번 부동산 공유자 각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에 격려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해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죠. 따라서 이러한 무효의 등기에 대해서는 어디에 대해서요?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죠. 3번 공유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단독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 명의로 고쳐 자기 지분권의 표시를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고요. 4번 각 2분의 1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는 물건입니다. 이런 거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은 자동차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가 있는데요.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분이 각 2분의 1, 딱 반인 거죠. 근데 문제는 맨날 갑 혼자만 타고 다녀요. 그럼 을도 갑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이 자식아, 나도 좀 타자라고 하겠죠. 다시 말하면 자동차 전부에 대해서 반환 청구, 인도해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청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물건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지분권자 협의 없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일지라도 역시 지분 과반수 미달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는 그의 점유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은 X입니다. 나도 좀 타자라는 의미에서 자동차 전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5번은 뭐 가입표면 읽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20번입니다. 공동 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1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5. 왜요? 공유물의 처분 변경은 뭐가 필요하죠?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1번이 답이고 2번 공유물의 분할은 뭐요? 자유로운 거니까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또 합유물에 대해서도 공유와 같습니다. 보존행위는 뭐죠? 단독으로 하는데 합유물에 관하여 격려된 원인무효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보존행위니까 단독이고 따라서 합유자 전원이 청구해야 한다. X고요. 4번 총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사원총의 결의죠. 다시 말하면 총유물에 관한 모든 행위는 다 무엇을 통해서요? 사원총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되므로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용 계량은 지분의 과반수로서 하니까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지문은 X가 되겠죠. 21번입니다. 갑을 병이 건물을 공유, 지분은 갑이 뭐죠? 2분의 1. 을과 병이 각각 4분의 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일단 여기서 특징은 뭐죠? 과반수 지분권자가 없죠. 따라서 이용 계량이 뭐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그 누구도 단독으로 뭐 할 수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과반수 넘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5번 보시면 갑은 단독으로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으나 X 임대 이용 계량에는 지분의 과반수가 필요하고요. 갑의 지분에는 2분의 1 과반수가 아닙니다. 넘기셔서 22번입니다.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좀 정리해 볼까요? 토지가 있는데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 각 2분의 1이에요. 근데 만약에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게 할 수 있죠. 따라서 갑이 을에게 공유물 분할하자라고 요구하면 을은 뭐 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으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뭐죠? 형성권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공유물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협의가 있어야죠. 만약에 협의가 원만이루어졌다면 여기에 뭐가 돼요? 협의 분할이 되고요. 진짜 잘라갖는다? 현물 분할. 한 사람이 받고 돈으로 준다? 가격 배상. 제3자에게 팔아먹고 돈으로 날아갔는다? 대금 분할인데 일단 협의 분할은 매매 아니면 교환이에요. 따라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가 필요하다는 점. 또 매매 아니면 교환이라는 말은 공유자 간의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 주의하시고요. 근데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때는 뭘 하게 돼요? 재판상 분할을 하게 되는데 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 뭐죠? 형성권이니까 재판상 분할은 결국 형성 판결에 의한 분할인 거죠. 물권 변동이죠. 따라서 뭐 하지 않아야 돼요?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되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근데 마지막 주의하실 것은 뭐죠? 요거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어떤 방식이든지 분할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더 이상 무엇을요? 재판상 분할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권을 갖고 을에게 돈으로 주기로 했어요. 이게 뭐죠?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이죠. 다시 말하면 분할 방법에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갑이 을에게 돈을 안 줘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돈 달라고 요구하는 이행 청구의 소송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무엇은 청구할 수 없죠? 재판상 분할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할 방법에 대해서 이미 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2번 보시면 분할 협의를 하였으나 이에 따른 이전 등기 협조하지 않으면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냐? 이행 청구의 소송을 할 수 있지만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 청구소는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제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분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용익 물권 해가지고 다시 앞으로 가서 문제를 좀 보고 다시 뒤로 올게요. (208페이지죠) 208페이지 용익물권에서 10번이죠.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1번 지상권은 체당기간을 보장합니다.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몇 년이 보장이 되죠? 30년이 보장이 되고요. 2번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고 담보 설정도 가능하고요. 주의하실 것은 이러한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해 줘야 될 자유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지상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쟁여하여 그 토지에 현존하는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지상권이 소멸하면 원칙적으로 원상 회복해야 됩니다. 다만 때려 부시는 것이 아깝다라고 느낀 지상권 설정자는 때려 부시니 나한테 팔아라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것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 구분지상권의 개념이죠. 구분지상권이란 땅속의 특정층, 공중의 특정층에 설정하는 토지 사용권을 말하고요. 5번이 답인데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강행 규정이 일종의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지상권자에게 유리한 특약은 유효하지만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예요. 따라서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2년이 아니라 1년으로 줄면 누구에게 불리합니까? 지상권자에게 불리하니까요. 11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 2번 보시면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를 자신의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X. 보시면 기출문제 쉽죠. 그죠? 지상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고 담보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12번은 법정지상권에 대한 개념이 관한 문제인데 답만 볼게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고 넘겨보시면 5번인데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입니다. 따라서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할 수 있고요.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입니다. 13번입니다. 분묘기지권에 대한 우리의 판례 내용이 아닌 것인데 5번이 답입니다.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X입니다.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약정기간만 존속합니다. 따라서 체단기간이 보장되지를 않아요. 1년 약정을 했으면 1년, 6개월 약정했으면 6개월. 따라서 분묘는 공작물이므로 최소한 5년이 보장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고요.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상권에 관한 존속기간이 유추 적용된다는 지문도 X입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는다면 분묘기지권자가 수호하거나 봉사하는 한 계속된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최근 판례가 있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오면 문제로 답으로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분묘기지권도 원칙적으로 무상입니다. 따라서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지료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지료를 지급하기로 특약이 존재한다면 그때는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지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2년치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소멸 청구가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지상권도 어떻게 해요? 분묘기지권도 원칙이 뭐죠? 무상이다.
따라서 치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치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치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째 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자와 마찬가지로 소멸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13번의 답은 뭐죠? 5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14번 지역권이죠. 틀린 걸 찾는데 2번이 답이죠. 지상권이 유상인 경우에는 그 약정을 등기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X입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닌데요. 무상의 원칙이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해설 드리면 등기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뭐죠? 2번이죠. 그 다음에 15번이죠.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번을 보시면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임대한 후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면 전세권자는 이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거는 뭐죠? 틀린 지문이 아니라 뭐죠?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15번은 정답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15번은 답이 뭐예요? 5번이 아니라 뭐라고요? 정답 없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자, 해설을 보시면 308조가 나와 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 확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민법 308조가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런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근데 을이 이 건물 병에게 또다시 뭘 했냐면 전전세 또는 뭐죠? 임대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 누구죠? 병이죠. 그죠?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았더라도 지진 난 거는 뭐 할 수 없어요? 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이라는 말은 병의 고의나 과실로 이 건물이 뭐죠? 일부든 전부든 멸실된 경우죠. 만약에 병이 안 살았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닌가, 그죠? 이때는 을의 입장에서 뭐라 하더라도요, 불가항력이라 하더라도 갑에게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취지거든요. 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냐면 여기 공평해서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을의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이라는 이유로 갑에게 아무런 책임을 안 지면 갑은 을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돌려주고 병한테 별도로 또 뭘 청구해야 돼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을의 입장에서 뭐라 하더라도요, 불가항력이라도 갑에게 뭘 줘요? 책임을 지면은 갑은 을로부터 받은 전세금에서 그 책임의 만큼 뭐 할 수 있어요? 공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을이 피해를 보나요? 을은 피해 안 보죠. 어차피 병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임차 보증금이나 뭐죠? 전세금이 받아놓은 상태니까 공제당하면 을도 뭐 하면 돼요? 공제하면 되는 거거든요. 따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5번.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임대한 후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 뭐가 있겠습니까? 지진, 뭐 화산 폭발, 천재지변. 이때는 전세권자도 이에 대해서 뭘 지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5번은 뭐죠? 틀린 지문이 아니라 뭐죠? 맞는 지문이고, 따라서 15번은 뭐죠? 정답이 없는 문제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6번입니다. 전세권의 법정갱신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건물에 대해서만 인정이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 2번은 요건이죠. 만료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별말 없어야 되고요. 3번은 효과입니다.
법정갱신되면 또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데 주의하실 것은 4번인데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5번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요. 몇 개월이 지나면요 6개월 지나면 전세권은 뭐죠? 소멸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 이제 담보 물권에 관한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전세 용익 물권에 관한 문제를 또 좀 보게 되죠.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